정도 높이 안 쉬고 500m를 올라간다는 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니까. 제가 1m를 올라갈 때마다 10,000원씩 기부를 하고 싶어서 555만 원을 제가 기부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림 같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하던 그 막 장난감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완등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정말 멋진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입니다. 저희 주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3층의 그녀입니다. 아직도 무서워요라는 한 언론 인터뷰를 제가 똑똑히 본 기억이 나는데 제 왼쪽에 안병여제 김자인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롯데 월드타워 쭉 완등하시고 네. 최근까지 뭐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또 훈련도 계속 해야 됐으니까, 두 개 병행해서 하느라고 조금 정신없었어요. 정신없으시죠? 제가 집에서 저 중계를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회를 봤던 김일중 아나운서가 계단으로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등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데 클라이밍을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번 등반을 할 때는 높이는 사실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렇죠. 안전장비를 충분히 다 갖추고 했기 때문에 제 안전에 대한 거는 딱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섭진 않았는데 저렇게 높이 올라가셔서 밑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밑에 사람들도 좀 저렇게 까마득하게 있고 한데. 등반을 할 때는 아무래도 등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 잠깐 쉬면서 밑에 내려다볼 때는 좀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그 귀에 뭐를 꽂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팔을 터시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귀에 꽂은 거는 이제 저희 첫째 오빠가 안전적인 이제 기획을 다 했어요, 맡아서. 그래서 큰 오빠랑 이제 그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면서 네, 등반을 계속 했던 자인아 거고요. 여기선 쉬어라. 뭐 좀 더 올라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한 겁니까? 네네네. 아까 오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남편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네. 지금 뭐 전문적인 빌더링, 그러니까 빌딩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너무 힘들고 위험하니까. 근데 가족들도 이제 클라이밍을 항상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빌더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뭐 말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부모님이 말린다고 제가 안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네, 뭐 첫째 오빠한테 계속 그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다 클라이밍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경쟁은 안 하시나요? 기록을 놓고 너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뭐. 오빠들이랑 이제 클라이밍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 생활을 셋이서 같이 할 때는 물론 오빠들이고 남자긴 하지만은 제가 막 오빠들한테 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제가 혼자서 막 경쟁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123층은 오빠들도 못 올라갔고 김자인 선수가 올라가셨으니까 이번에 일단 1승을 거두셨네요. 아니 SNS 김자인 선수를 이제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물론 뭐 안병여제에 대한 기사가 참 많지만 특히 이제 미남이신 남편분 얘기가 참 많아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잘 안 나왔더라고요. 좀 저희한테 좀 얘기 좀 같이 해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소방관인데 그렇죠. 예. 2013년에 산악구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만났겠죠. 아, 그럼 남편분도 저기 좀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클라이밍을 남편분 나오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시죠. 저를 좀 보시죠. 아니, 그 남편분도 같이 암벽 등반도 같이 하시고 클라이밍에 어느 정도 재주가 좀 있으신가 봐요. 재주가 있는 건 모르겠고 취미로 같이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550m 쭉 마지막에 올라가서 123층 뜩 정상 섰을 때 처음을 포함한 게 남편이에요. 그러게요. 예. 네. 저보다 신랑이 그날 더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셨죠. 아니, 이제 카메라가 조금 이거를 좀 비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자연 선수가 저희 뉴스특급을 위해서 저희 앞에 신발을 좀 준비를 해 오셨죠. 근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저는 네. 같이 보면 이게 지금 화면상에 봐서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보니까 신발이 엄청 작거든요. 원래 발 사이즈가 230인데 그 신발은 205mm. 네. 이게 이제 클라이밍을 할 때는 한 곳에 이렇게 힘을 딱 집중을 해서 디뎌줘야 되는데, 큰 신발을 신으면 이제 발가락이 심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발가락이 완전 이렇게 구부러지게 신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빌더링 했을 때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거를 2시간 반 동안 계속 신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시간 반 동안 그 특수 신발을 신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훈련을 길게는 하지만은 훈련 중간중간에 이제 신었다가 벗었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신고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지금 신발을 한번 잠깐만 저도 줘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원래 발가락이 이러면 2시간 반 동안 이런 상태에서 계속 네. 이 빌더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사실 중간에 한번 쉬실 때 발에 테이프를 다 뗐다가 또 다시 한번 다 감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이 가장 아프시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팔보다는 또 발이 가장 아프셨나 봐요. 뭐 다 아프긴 했는데요. 계속 아무래도 발이 계속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사실 빌더링 할 때는 이거보다 그래서 조금 한 치수 더 큰 거를 신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발가락에 많이 부담이 가긴 하더라고요. 저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김연아 선수의 발, 박지성 선수의 발 해서 이번에 또 김자인 선수의 발, 저 123층 딱 완등하신 다음에 저 발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어떠세요? 저 발 보니까, 본인 발 보니까 좀 부끄러우세요? 어떠세요? 방송에 갑자기 발이 너무 나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 발을 봤을 때는 그냥 저는 항상 봐왔던 거여가지고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품을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그 등반하는 내내 그 뒷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노란색 이 리본이었어요.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이게 사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아,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냥 제가 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그냥 선수 생활을 끝날 때까지는 제가 경기 때 항상 이거를 하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그거는 모든 국민의 지금 약간 좀 울컥하셨죠? 또 이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 생각하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고 내가 이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직접 갑자기 네. 아니요 뭐 예. 감정 표현 솔직히 하셔도 되고 너무 그만큼 갑자기 좀 예상도 못했는데. 그때 그 롯데월드 타워 올라가셨을 때도 또 그런 생각 하시면서 또 머리에 핀도 꼽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뭐 계속 해왔던 거긴 한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일까요? 정청래 전 의원이 참 눈물나게 고맙다, 김자인 선수,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보셨어요? 직접 못 보고 가족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 노란색 리본 머리에 이제 달고 항상 이 클라이밍이든 빌더링이든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제가 선수 생활 끝낼 때까지는 경기 때마다 항상 하려고 그렇게 제 스스로 다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발레기도 해보고 이제 팔 이렇게 푸는 것도 저희 그 마지막 올라갔을 때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포옹을 할 때 팔이 안 올라가서 좀 짜증났던 이것도 화면에 좀 많이 예. 새로운데 김자연 선수는 내가 그래도 클라이머로서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로서 뭐를 좀 집중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식사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몇 가지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요? 예, 예. 훈련 같은 거는 이제 경기에 맞춰서 많이 하는데 보통은 한 주 5일 정도 하고요. 이제 오전, 오후 나눠서 좀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컨디션 맞춰서 뭐 오후에만 할 때도 있고 그러고요. 제가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운동하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은 제가 클라이밍을 하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데 이제 체중 조절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운동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김자연 선수 체중 조절을 하세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갸냘픈 몸으로 그 빌딩을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더 높은 빌딩들도 있잖아요. 도전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번 빌더링 이후에 이제 다음 도전이 뭐 어떤 뭐 두바이나 그런 저희가 빌딩을 좀 짓궂긴 한데 그때 월드타보다 더 높은 데를 한 5건 꼽아왔는데 거기 다 가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전문 빌딩 등반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 예.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선수고 또 클라이머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내 다음 목표는 뭐 어떤 빌딩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은 솔직히 제 선수 생활이나 정말 클라이밍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좋은 의도의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뭐 도전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체력으로는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었으니까 150층 정도까지는 내가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세요 혹시? 근데 솔직히 이번에 롯데타워 등반을 하면서도 제가 보통 약간 직업병처럼 빌딩들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해요. 예. 근데 사실 롯데타워는 높이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생각의 범주에서 아예 벗어난 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등반을 하게 돼서 저도 제 자신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금메달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2020년에 클라이밍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되면 제 나이가 이제 33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올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메달을 따면은 물론 정말 더없이 좋겠지만은 정말 선수로서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꼭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 티켓을 따는데 집중을 하고, 네. 티켓을 따게 된다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뒤 올림픽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암벽 여자와의 진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